지난주 시장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시장 하루만 이 코스피 시장을 개장부터 폐장까지 보신 분들이라면은 롤러코스피 이 단어가 과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가가 200만 원대였는데 고가가 2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 변동폭이 40만 원이었던 겁니다. 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세 증권사의 리포트를 좀 비교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의심과 증명을 반복해오며 AI는 성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떨까라는 제목의 삼성증권 리포트 발행됐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가실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한 주에만 3.8% 넘게 내렸습니다. 지난 하루에만 5% 넘게 상승했는데 보시다시피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 넘게 내렸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꽤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수 대비해서도 꽤나 좀 부진했습니다. 대만 가공 같은 경우는 5%대 상승, 홍콩 항생도 3%대 상승, 코스닥도 2%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2% 넘게 상승한 가운데 다른 주요 지수 대비해서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왜 부진했을까? 이유를 좀 정리해보고 가죠. 먼저 첫 번째로는 메타의 컴퓨터 뉴스입니다. 잉여 이 컴퓨터를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레버리지 ETF 변동성 때문이었습니다.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내렸다라고 두 번째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기말 외국인 투자자의 리밸런싱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간 탓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한국 시장에서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이렇게 빠진 것이다라는 설명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이슈 메타 컴퓨터 뉴스가 과연 시장을 왜 흔들었는지 조금 더 논리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장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잉여 AI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라고 메타가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AI 인프라의 공급 과잉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잉여라는 이 단어에 결국엔 꽂힌 건데요. 왜 AI 컴퓨터가 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까지 이어진 겁니다. 캐펙스 투자가 둔화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GPU, HBM, D램의 수요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돼서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사실상 시장을 끌어온 건 반도체 기업들이었는데 수요가 둔화되는 것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자마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GPU, HBM, D램의 수요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가이던스가 하향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메타는 지난 4월에 오히려 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는 HBM 장기 공급 계약이 축소돼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확인이 안 됐고 서버 D램 가격 상승도 둔화돼야 되는데 이 또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차세대 GPU 주문이 감소돼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았고요. AI 추론 수요도 둔화돼야지 이 관련된 HBM 그리고 D램, GPU의 수요가 둔화될 텐데 이도 역시나 확인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확대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 결국에는 모두 다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낭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들을 모두 다 반복해온 바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심과 증명을 반복해오면서 성장해왔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 차트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1년 1월로 돌아가 볼까요?
거의 2년 전입니다. 이때 딥시크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 정도의 AI를 만들 수 있다고라는 충격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때도 그랬고 샘 울트먼 AI 버블 관련 발언 때도 그랬고요. 하이퍼스케일러 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때도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때에도 구글 텀보 컨트 때에도 그리고 최근에 애플의 CXMT 공급망 검토 때에도 그리고 메타발 AI 충격 때에도 사실 주가는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한 바 있지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차트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이번에는 이렇게 흔들렸지만은 지금처럼 그랬듯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 의심이 아니라 증명을 해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7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증권가의 컨센서스는 85조 원대입니다. 이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80조 원대 초반부터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85조 원대까지 이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도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7월 1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티커는 SAAS 그리고 KHY입니다. SK하이닉스라는 의미이겠죠. 요 ADR 상장으로 마련한 자금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 팹건설 그리고 청주도 마찬가지고요. ASML EUV 스캐너 장비를 취득할 예정이다라는 이러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에는 의심의 한 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증명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는 있겠지만, 물론 긍정적인 실적을 내겠지만은 주가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시장이 또 많이 흔들렸기도 하고,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내는 것만으로는 사실 주가가 잘 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 피어 그룹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 의심을 조금은 좀 지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표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은 약간 좀 할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시가총액인데 보시다시피 1년의 영업이익이 지금 361조 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알파벳, 애플 모두 다 영업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약간 좀 낮아진 상태,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좀 할인된 게 메타인 것 같은데 영업이익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십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반토막도 안 되네요. 시가총액이 더 앞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큼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 비교 차트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느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느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도 다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굉장히 작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이야기를 합니다. AI 반도체 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 여전히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증권사마다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시죠. 유한타증권, BNK 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의 저희가 리포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심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BNK 투자증권은 반도체는 좋지만 이제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산이
바이오 쪽으로의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삼성증권은 실적이 AI 우려를 해소하면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도체 그리고 전력, 반도체 장비를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안타증권은 IT 하드웨어 그리고 금융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용기기까지 보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세 가지 증권사의 이야기를 함께 좀 비교를 해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호실적에 따라서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선이 약간 달랐던 부분은 이게 순환매가 어디까지 도느냐일 텐데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면서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는 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